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되새겨 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버텀 업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구조화 프로그램과 비교해서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객체들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클래스로 정의하고 그 객체들을 필요할 때 생성해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 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하게끔 만드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고요. 이 객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상태, 행위, 식별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행위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코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객체들이 여러 종류의 우리가 한 클래스를 만들면 다양한 객체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이들 객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 이 객체들을 나타내는 클래스도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간에도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겠고 객체들도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클래스 간 관계는 클래스는 어차피 클래스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객체를 아무것도 생성하지 않으면 주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클래스는 언제 의미를 가지냐면 프로그래밍 수행에 있어서는 그거의 객체를 생성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는 정적 관계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객체 간 관계는 동적 관계이다. 즉 객체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는 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캐릭터가 칼을 무기로 쓰다가 총을 무기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관계를 맺었던 객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이 있고 서브 클래싱은 다른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를 그대로 내가 중복해서 정의하지 않고도 그냥 받아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서브 타이핑은 겉모습만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서브 클래싱을 하든 서브 타이핑을 하든 보통은 우리가 그걸 하는 목적은 다양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의 타입을 가지고 한 종류의 객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리모컨에 비유하는데 이제 이 리모컨 갖고 어떤 객체를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 객체들이 맞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모컨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이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일은 이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가리키는 객체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강아지면 멍멍할 거고 고양이면 야옹. 그게 이제 폴리모피즘, 다양성이라는 개념이고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는 이즈의 관계가 확실히 성립을 해야 어색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구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늦은 바인딩을 제공해 줘야 이제 다양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 호출을 컴파일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간이 돼서 실제 이 리모컨이 어떤 변수가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실행을 해줘야 되니까 컴파일 시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행 시간에 그래서 늦은 바인딩이 제공돼야 이제 다양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다양성을 제공하고 싶으면은 포인터 변수나 참조 타입 변수로 객체들을 가리키게끔 해야 되겠고 사용하는 메소드가 버추얼로 수식돼서 가상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바나 파이썬은 모든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버추얼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실행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C++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체제가 실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실행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코드로 다 만들어서 EX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자바나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JVM이나 이 파이썬 그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 보통 C++에서는 이제 상속이라는 클래스간 관계만 있지만, 자바에는 이제 구체화라고 해서 클래스가 아니지만 인터페이스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클래스들이 구현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자바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원래 클래스는 상태 행위 요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태 행위.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상태가 없고요. 상태를 안 가지고 있고 행위도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만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인터페이스의 기본 메소드라는 걸, 자바에서도 기본 메소드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선언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상속관계로 맺어지기는 어색하고, 하지만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그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다양성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싶을 때 인터페이스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꿀벌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데, 얘는 뭐 상속관계에서 뭔가 묶이기가, 또 이 fly라는 메커니즘하고 여기 에어플레인 fly 메커니즘이 워낙 달라서 코드 공유할 것도 없어. 그렇지만 fly라고 하는 메소드는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 리모컨을 가지고 fly를 이용해 가지고 꿀벌도 처리하고, 뭐 비행기도 처리하고, 나비도 처리하고, 오리도 처리하고, 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처리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fl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얘네들이 얘를 구현하게끔 해서 fly를 가지게끔 하고, 이 공통 리모컨으로 얘네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상속에 우리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상속의 두 가지 장점은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내가 부모인 걸 다 물려받으니까 부모와 차별화되는 것만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죠. 내가 다 일일이 자식 클래스를 만들면서 중복해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구체화는 그런 이점은 없어요. 근데 상속의 또 다른 이점은 공통 리모컨이라는 걸 만들어준다는 거죠. 상속을 함으로써 상위 타입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다양성 목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화도,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것도 그 플라이어블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서 다양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애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상속 예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애완동물이 들어갈 때 하고, 여기에는 flyable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flyable이라는 add to sky라고 하는 메소드는, 함수는 모든 종류의 fly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저기에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종류만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 에어플레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비행기만 전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저 함수를 쓰고 싶어. 그럼 내 클래스에 뭘 만들면 돼? flyable을 구체화해 가지고 fly 메소드를 추가한 다음에는 내 클래스 객체도 여기다가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이때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색한 애들을 fly 메소드를 가지고도록 하면은 코드가 가독성 또는 읽을 때 어색해져요. 그래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제 다양성을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처리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이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Contract based programming.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 add to sky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flyable을 구현하면 돼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 클래스에 fly 메소드만 추가해 주면 내 클래스의 객체들도 저 add to sky 메소드의 함수의 객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 이 인터페이스가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범용 프로그래밍에서도 이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범용 정렬 메소드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또 C++ 자바랑 범용 프로그래밍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제 C++는 범용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떤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범용 함수를. 근데 이 함수를 내가 5개 서로 다른 인자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C++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함수를 5개를 만들어요. 5개를 만들고 문법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애를 내가 인자로 전달하면 뭐에서 걸러지냐면은 컴파일 시간에 걸러지는 거예요. 문법 오류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5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근데 자바는 템플릿으로 범용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내가 5개의 인자를 가지고 이 함수를 쓰더라도 5개의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문법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서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C++에서는 잘못된 애를 보냈을 때는 컴파일 시간에 확인이 돼서 문법 오류를 주는데, 자바에서는 문법 오류를 못 줘요. 대신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 시간에 죽습니다. 실행 시간에. 그러니까 어쩌면 C++가 그런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바의 경우에는 이제 이 범용 함수에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전달하면은 실행 시간 오류가 난다. 문법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바는 모든 애들의 꼭 그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 맨 꼭대기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파이썬도 그렇고요. 그러면 모든 애들은 이 오브젝트라는 타입 변수에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배열이면은 모든 종류의 배열을 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근데 뭐는 못 받아. 모든 종류는 받을 수 있지만 뭘 못 받죠? 원시 타입 배열은 저 오브젝트 배열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자바의 흠 중에 하나가 이제 원시 타입 배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원시 타입 처리에 문제가 있어요. 원시 타입 처리에. 그래서 내가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데 정수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레이 리스트 인트가 아니라 뭐예요? 인테저예요. 인테저라는 건 원시 타입이 아니라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꿔주는 과정이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지만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레이 리스트 인테저를 쓸 바에는 int 어레이를 쓰면 똑같은데 구현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 그리고 오히려 뭘 쓸 수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는 색인 연산자를 쓸 수 없지만 배열은 자바에서는 색인 연산자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는 어레이 리스트를 웬만하면 안 쓰고 오히려 그냥 배열을 써요. 그리고 항상 고민을 해요. 원시 타입을 뭔가 써야 될 때는 원시 타입만 전형적으로 해주는 다른 함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걸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범용 함수를 활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면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브젝트로 이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면 못 받는 애들이 없는 거죠. 원시 타입 배열 빼고는. 그런데 이런 범용 함수들은 안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해야 될 일. 근데 이 해야 될 일을 모든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뭔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기능이 없는 애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법적으로 그게 안 되면 이제 뭔가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치를 해주는 게 뭐예요?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 요소들을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비교를 객체들의 비교는 자바는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수 없으니까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하지 않을 거고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교할 거예요. 근데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교하면 모든 애들이 서로 다른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더 코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어야 범용 정렬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바에서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를 얘를 쓰고 싶으면 구현해라 라는 계약 기반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컴페어러블 인터페이스 구현해서 컴페어투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는 여기에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안 만들어 놨어. 그럼 여기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면 실행 시간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컴파일 시간에 걸러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범용함수를 만들 때 범용함수의 강건성 또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바에서는 이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자바에서 그 인터페이스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은 함수를 또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도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요. 그래서 다양한 함수들을 우리가 어떤 그 반환 타입과 그 인자 매개 변수 목록만 같으면 그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받아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함수를 내가 이 함수에서 받을 것인가? 그것도 자바에서는 뭘로 나타내냐면 인터페이스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인자로 받을 때 함수 타입을 우리가 정의할 때도 뭘 이용해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게 되겠고 그렇게 전달된 그 함수를 호출할 때도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요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인터페이스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 구현하면 이거는 오브젝트 배열이니까 컴페러블을 구현하지 않고 있는 애들도 전달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달이 되면 실행 시간에 죽겠죠. 컴페어가 없어서.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이점들이. 그리고 자바는 그 단일 상속이지만 인터페이스는 하나만 구체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구체화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구체화하더라도 애초에는 문제가 안 돼요. 원래는 다중상속을 하면 다이아몬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구체화한다고 해서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기본 메소드를 가진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면 C++에서 나타났던 똑같은 문제도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인터페이스, 자바에서 인터페이스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괜찮다. 뭔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C++나 파이썬에서도 똑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뭐만 만들면 돼요? 순수 가상함수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한두 개만 만들어 놓고, 아까 예를 들면 이런 flyable이라는 걸 C++에서도 클래스 flyable 해가지고 퍼블릭으로 그 소멸자를 버추얼로 만들어주고 디폴트로, 그 다음에 fly라고 하는 순수 가상함수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면 마치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듯이 이제 쟤를 이용할 수 있고, 쟤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중작성할 때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쓸 수도 있는 거죠. 메소드가 딸랑 선언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좀 간단한 얘기들인데, 객체지향 그 코드의 두 가지 특징들을 조금 그 구조화 프로그래밍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면은, 간단한 거니까 빨리 넘어가면, 이제 객체지향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하나로 묶어서 쓰죠. 그거를 우리가 인캡슐레이션, 캡슐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중심이 돼서 함수로 호출하는 형태가 되겠고, 이제 예전에서는 항상 함수와 그것을 처리하는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에 처리하는 데이터를 전달해야 됐고요. 이 전달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원시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체처럼 조금 많은 데이터를 전달해야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그런 고민 없이 얘를 중심으로 이제 호출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얘랑 비교해 보면 인자가 하나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물론 C에서도 다양성을 활용할 수는 있긴 있는데 조금 번거롭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던 많은 것들을 이제 객체지향으로 넘어오면은 조건문 없이 다양성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강아지의 어떤 종에 따라서는 어떤 강아지는 왈왈하고 어떤 강아지는 멍멍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다양성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 강아지들마다 왈왈하는 애 있고 멍멍하는 애가 있으면 그 코드는 이제 강아지 코드에서 빼고 밑에 있는 애들에서 여기다가 그 강아지에 맞게, 푸들이면 멍멍이다. 그럼 멍멍을 넣어놓는 거고, 뭐 시베리안 허스키면 뭐 왈왈이다. 그럼 왈왈을 넣어놓으면 이 코드에서는 나중에 보면 조건문이 없이 그냥 뭘 어떤 애들 하는지에 따라서 다 거기에 맞게끔 되는 거죠. 조건문 없이도 이 강아지가 푸들이면 자연스럽게 멍멍할 거고, 시베리안 허스키면 왈왈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우는 소리를 구현한 어떤 기능을 그 객체로 만들고 그 객체를 유지를 하게 되면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전략 패턴처럼 요 전략을 짓는 전략을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어떤 전략을 유지하냐에 따라서 멍멍과 왈왈이 바뀌어지겠고, 이 스트래터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가 쭉 지내다가 바꿈으로써 왈왈하던 그 강아지가 멍멍하게 되는 그런 실행 시간의 그 함수의 행위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이 필요할 때 가급적이면 다양성을 많이 활용하는 거고,
우리가 다양성을 활용한다 그러면 상속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도 다양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우리가 설계 패턴 배우면 나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그때 가서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관련된 좀 오해 소지들이 있는데 살펴보면은 불필요한 게터와 세터가 너무 많다. 저게 번거롭다.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 반론을 여기 하나밖에 없지만 두 가지 반론하면 기본적인 게터와 세터는 보통 요즘 그 이클립스 같은 개발 통합 환경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꼭 타이핑 안 해도 그 게터와 세터는 잘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내가 멤버 변수를 5개 갖고 있다고 해서 5개에 대해서 다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게터와 세터를 꼭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서 사용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 만들 필요 없다라는 거, 또 만들어야 될 때도 내가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발 환경에 있는 그 자동화 도구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오해는 객체 지향으로 개발하면 코드가 더 길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아예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C로 만들라 아니면 객체 지향으로 만들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C 코드가 더 깔끔하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든 코드를 나중에 유지 보수하고 기능을 추가해야 돼. 그러면 잘 모듈화되어 있는, 잘 설계되어 있는 객체 지향 코드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객체 지향을 구현하면 무조건 유연하다. 근데 객체 지향 언어를 썼다고 해서 그 만들어진 코드가 객체 지향 코드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이 C++로 코딩했다고 해서 그 코드는 객체 지향 코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C랑 별 차이 없이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시대에 문제 낼 때는 객체 지향 C++로 문제 해결해서 낸다고 해서 그 코드가 뭐 객체 지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물론 그 안에서도 객체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std 벡터를 쓴다. 그러면 객체를 활용해서 객체 지향으로 클래스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를 내가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내가 만든 건 단순히 메인하고 함수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체적 코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객체 지향으로 구현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클래스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잘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해야지만 좋은 객체 지향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뒤에 예제들이 나오는데 이 예제들은 제가 자바 시간에 또 C++ 시간에 늘 언급하는 내용들이라 이미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 두 번째 오해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팀장이 똑같이 철수와 미미에게 똑같은 문제를 주고 구현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팀장이 누가 더 개발자 역량이 좋은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철수는 구조 프로그램으로 구현했고 함수 위주로 구현했고 얘는 객체 지향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를 설계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코드는 얘는 2개의 함수가 되겠고 얘는 3개의 클래스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한번 개발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어떤 유지 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처음에 생각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에는 얘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 때문에 못해가지고 그 기능은 빼고 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추가들을 위해서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원래는 요 3가지 도형을
회전하고 소리 내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 새로운 걸 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도형을 회전하라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함수를 수정을 해야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기존에 만든 클래스는 하나도 손 안 대고 새로운 클래스만 하나 추가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노트에 보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OCP라는 게 있어요.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확장에 대해서는 개방,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가급적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바로 객체지향이고요. 그 객체지향을 만든다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계하고 설계 패턴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OCP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뭐가 계속 팀장이 뭔가 좀 바꿔라 해도 얘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클래스만 수정하지 그것과 연관이 없는 나머지 애들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객체지향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든다고 해서 코드 중복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드가 중복되면 그 코드들은 또 부모에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코드 중복도 안 되는 거고 좀 더 효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전쟁을 통해서 이제 객체지향으로 잘 설계하면은 OCP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코드를 안 만지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고 그런 특징을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예제는 문 예제인데 얘는 이제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상속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열기와 닫기만 있는 문을 모델링해서 썼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뭘 하고 싶었냐면은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모델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어떻게 모델링할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만들었던 문을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OCP는 아닌 거죠. 기존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세관계가 성립하니까 상속 쓰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상속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상속이라는 건 애초에 처음부터 그 상속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 놓지 않고는 상속을 해서 좋은 결과를 못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예제를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door with lock을 door라는 걸 상속받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됐냐면은 이제 상속 관계에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문이라는 클래스가 원래 있었고 걔를 상속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상속 관계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 클래스의 객체도 잠금 장치가 필요 없는 문을 만들 때 생성을 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필요할 때는 아래 걸 생성하는 거예요. 자식을. 근데 상속 관계에서는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둘 다 구체화 클래스면 안 좋아요. 구체적 클래스는. 즉 뭐만 객체를 생성하면 가장 바람직하냐면은 상속 객층도에서 단말에 맨 아래 자식이 없는 클래스만 객체로 생성해서 쓰고 그 위에 있는 클래스들은 뭘만 써요? 뭐에만 활용해요? 공통 리모컨이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 가지고는 락이나 언락이 여기에 없으니까
문으로 잠금장치의 문을 가리킬 수 있지만, 상속관계 가리킬 수 있지만, 이 리모컨에는 뭐가 없어? 락도 없고 언락도 없는 거죠. 그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잘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활용하려면 이제 요 리모컨 갖고 내가 처리해야 될 두 종류의 객체를 똑같은 리모컨 개수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2개, 하나는 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괜찮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문을 만들어 놓고 문을 만들어 놓고 밑에 잠금장치가 있는 문, 잠금장치가 없는 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추상 클래스가 되겠고 내가 잠금장치가 있는 문이 필요하면은 얘를 만들고 잠금장치가 없는 문은 얘를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락, 언락은 얘는 필요 없는 거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은 빔 메소드로 정의를 해서 누르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이제 만들고 있어요. 저게 그럼 과연 바람직한 건가? 별로 바람직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처음 우리가 그 잠금 장치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던 문을 뭔가 활용해가지고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만들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으로 잘 만들려고 그러면 애초에 미래에 내가 해야 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잘 설계해 놓지 않으면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상속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깔끔한 솔루션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자체를 수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상속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여전히 이렇게 만들면 코드 중복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에 원래 구현되어 있던 내용들은 얘를 이용해서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도어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하나 포함 관계를 쓰나 코드 중복 측면에서는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얘는 여기에 뭔가 안 했잖아요. 익스텐드나 뭐 이런 게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이라고 하는 리모컨 갖고는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함 관계를 이용할 때는 공통 리모컨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게 있냐면은 has A와 is A를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도 하고 포함 관계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은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코드 재사용 뭘 활용해서요? 포함 관계에 있는 애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속한 거는 서브 클래싱에 해당돼요. 서브 타이핑에 해당돼요. 내가 door with lock을 만드는데 이 door with lock을 여기에 extends door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door도 멤버로 유지했어요. 그러면 이 extends door는 서브 클래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뭘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브 타이핑만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똑같아가지고 똑같은 리모컨을 쓸 수 있게만 하는 거고 실제 어떤 필요한 코드들은 상속을 이용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도어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도 쓰는 경우보다는 뭔가 이제 상속하는 거하고 유지하는 게 조금은 다른 타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상속을 서브 클래식 목적이 아니라 서브 타이핑만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제 특히 언제 그러냐면은 has a와 is a를 동시에 사용한다. 그러면 보통은 is a 상속은 서브 클래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브 타이핑을 목적으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언어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습도 하고 과제도 하는데 이제 자바와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파이썬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애매하다. 요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요 부분 잠깐 쉬었다가 요 부분만 다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그 2장 노트도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노트를 봤더니 이제 C++의 객체장 특징은 또 슬라이드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제가 약간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C++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자바, 파이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C++로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뭐냐면 C++는 변수 타입이 세 종류가 있어요. 값 타입, 포인트 타입, 그리고 참조 타입. 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여기서 말하는 참조 타입은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 말하는 참조 타입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바와 파이썬은 참조 타입밖에 없는 건 아니죠, 자바는. 근데 자바는 객체들은 다 참조 타입을 처리하는데 이 보통 일반적인 언어에서 말하는 참조 타입은 주소, 값이 아니라 변수가 값이 아니라 주소를 유지하는 타입을 말해요. 근데 C++에서의 reference 타입은 이름표만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름표만.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고요. 근데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late 바인딩이 필요한데, 늦은 바인딩이 필요한데, 그 늦은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소 타입이나 참조 타입을 이용해야 되겠고, 메소드가 가상함수여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C++에서 똑같으면 포인터도 되고 참조도 되면 뭘 더 선호해요? 참조를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이 포인터 연산자보다는 그냥 점 찍어서 연산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참조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성을 많이 구현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함수에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다양성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 포인터 타입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뭘로 써요? 참조 타입으로 이제 씁니다. 상위 타입, 뭐 pet이면 pet,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뭐 const pet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밑에 있는 것처럼 다양성 지원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해야 된다. 이때는 참조 변수 대신에 뭘 많이 더 써요? 포인터를 써요. 왜 그렇게 하냐? 참조 변수의 C++ 참조 변수의 특징은 한번 참조한 거를 못 바꿔요. 근데 멤버 변수는 주로 한번 초기화한 다음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멤버 변수들을. 내가 칼을 쓰다가 총을 쓰고 뭐 이런 거니까 바꿔야 되니까 바꾸려고 하면은 뭘 못 써? 참조 타입 변수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서 다양성 지원할 때는 이제 참조를 쓰지만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양성을 지원하는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때는 포인터를 쓴다. 그리고 이런 이제 상속 관계에서 우리가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반드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 클래스는 최소한 뭐를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소멸자는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최상위가 버출로 수식되어 있으면 밑에는
수식이 안 돼 있어도 다 뭐가 돼요? 소멸자는 다 가상 소멸자가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클래스를 처음 만들어서 얘를 어떤 맨 꼭대기에 놓으려면 소멸자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버추얼 소멸자 이퀄 디폴트 이렇게 해가지고 구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다양성 지원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때 이 다양성 지원 객체는 또 보통 이렇게 포인터로 유지하다 보니까 동적 생성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동적 생성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소멸자에서 걔를 뭘 해요? 딜리트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소멸자에서 뭘 딜리트하는 순간 뭘 또 나머지 4개를 다 만들어줘야 올바르게 동작을 합니다. 빅 5 다. 그러니까 이동 생성자, 뭐 이동 대입,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내 클래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오동작하지 않고 잘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귀찮고요. 그런데 다양성 지원 객체를 유지할 때에는 얘 빅5 만들 때에는 또 단순하게 못 만들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가상 생성자라는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가상 생성자는 자바에서 클론 만들듯이 가장 꼭대기에 그 가상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밑에서 각자 단말에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쭉 만들어줘야 돼요. 되게 번잡하죠. 그래서 C++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프로그램할 때 번잡한 측면이 있고요. 다중상속을 지원하고요. 근데 다중상속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 등 다중상속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 중에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할 때 가상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퍼블릭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창이 내 부모가 똑같은 애가 2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상속 접근 제어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 접근 제어가 따로 있어서 내가 단순하게 서브 클래싱만 하고 다양성을 활용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 프라이빗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는 더 바람직한 건 객체장 측면에서는 상속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포함 관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이 정도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겠고, 자바와 관련해서는 자바는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이고요. C++와 비교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extends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의 부모는 그 클래스가 되겠지만 extends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는 부모가 없는 클래스가 아니라 얘의 부모는 뭐가 돼요?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속 객칭도를 그리게 되면 맨 꼭대기에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존재하게 되겠고, 이 오브젝트 타입의 그 변수에는 모든 종류의 객체를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시 타입도 자동 포장 기능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범용 프로그래밍에서 여러 개의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문법 검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상속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이고, 이 인터페이스가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어떤 유용하다고 생각하면은 C++나 파이썬에서도 비슷한 클래스를 정해가지고 쓸 수 있다. 인터페이스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쓸 수가 있고요. 객체 메소드는 모두 가상함수이고요. 모든 객체는 동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모든 객체를 자바에서는 동적으로 생성하지만 쓰레기 수집, 즉 우리가 딜리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열거형 상수나 배열도 자바에서는 모두 객체로 모델링 되고요. 상수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컨스트를 수식해가지고 어떤 만든 객체의 내용을 못 바꾸게끔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자바에서는 불변 클래스를 많이 정의해서 쓰게 되겠고요. 불변 클래스를 만들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드시 일반 클래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스트링 빌더. 그래서 내가 수정할 것이 필요 없으면 스트링을 이용해서 문자를 처리하고 개별 문자들을 처리하거나 뭔가 뒤에 붙이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스트링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 생성자 대신에 클론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클론 메소드. 그런데 이 자바에서는 이 복사 생성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C++에서는 값 타입의 변수로 객체를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가지고 객체를 복제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자바에서는 나도 모르게 객체를 복제해야 되는 경우는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객체를 복제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고요. 특히 자바는 모든 것들을 참조 타입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주소를 이용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함부로 수정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이 수정할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겨버려요. 그럴 때에는 걔한테 줄 때에는 복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수정하더라도 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근데 복제를 하려고 그러면 클론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제는 모든 멤버 변수를 복제해 주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없으면 복제 기능을 내가 밖에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이 그 C++에서는 이제 Public, Protected, Private 세 가지 있는데 자바는 네 가지가 있죠. 디폴트라는 패키지와 연관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Protected 권한이 C++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요 점을 좀 기억하고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이썬은 객체 지향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서도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C++나 자바를 오래 썼던 사람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제 그 파이썬도 아까 자바처럼 모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상속합니다. 이게 자바에서는 대문자인데 이제 여기서는 소문자로 되어 있고 이 오브젝트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다양한 던더 메소드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더 메소드라는 거는 앞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밑줄이 두 개 붙어 있는 그런 특수한 메소드들이 다 오브젝트에 선언되어 있고 뭐가 있는지 보고 싶으면 dir 오브젝트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재정의하게 되면은 마치 그 연산자를 다중정의한 효과를 얻는 거죠. LT를 뭔가 내가 다중정의한다. 정의한다. 그러면 내 클래스가 이 등호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죠. 뭐 equal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다양한 오브젝트에 있는 던더 메소드를 재정의해 가지고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는 호출이 가능합니다. 호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면 이 스튜던트는 클래스 이름이고요. 클래스 이름에 생성자가 있어서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자바나 C++는 내가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뭘 만들어? 생성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를 만들어서 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클래스 자체가 호출이 가능한 또 다른 객체예요.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호출이 되겠고 얘를 호출하면은 내부적으로는 new와 init라는 던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new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 init은 그 생성된 객체의 상태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만 해? 뭐만 클래스 정의할 때 만드냐면 init만 만들어요. new는 우리가 굳이 만질 이유가 없으니까 안 만지고 init만 만들어서 객체들의 상태를 이제 해요. 근데 객체들의 상태를 초기화하는데 이게 또 다른 언어와 다른 게 원래는 생성자에서 뭘 해야 돼? 모든 멤버 변수를 다 초기화해 줘야 돼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다 초기화하지 않아도 되고요. 갑자기 이 이닛에서 초기화하지 않은 새로운 멤버 변수를 저기 어딘가에 선언해가 써도 멤버 변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되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헷갈리죠.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한 곳에 뭉쳐가지고 선언되어 있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뭐 유연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기가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에서는 그 숨겨져 있잖아요. this라는 인자가. 얘는 그냥 셀프라고, 왜 셀프라고 꼭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셀프라는 거를 이제 쓰고 첫 번째 인자로 메소드는 그 셀프를 항상 붙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하죠. C++나 자바는 this를 꼭 붙여서 프로그램 안 하고 꼭 필요할 때만 해요. 특히 보통 this를 언제 꼭 쓰냐면은 언제 꼭 써요, this를. 제일 꼭 써야 될 때, this. C++ 자바. 객체를 메소드의 결과로 반환할 때 this를 C++ 자바도 다 그때는 꼭 써야 돼요. 다를 때는 this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그때는 그 this 말고는 별로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얘는 늘 프로그램 할 때마다 셀프 하니까 코드가 더 복잡하고 보기가 싫어. 셀프만 계속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제어가 이렇게 명백한 접근 제어가 없어요. 물론 하나짜리, 두 개짜리 하면은 뭔가 조금 달라지는데 저것도 뭐 아주 강제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 제어가 원래는 객체 지향에서 그 캡슐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데이터와 데이터의 그 처리하는 메소드를 묶는 것도 핵심적인 요소지만 하나 더 차별화되는 예전의 구조 프로그램을 차별화되는 것이 이 접근 제어를 통한 강건성이 향상이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그게 없어. 파이썬은 그 책임은 개발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엉뚱하게 쓰지 마라. 뭐 이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다 하는데 안 해야지. 뭐 이런 알아서 해. 뭐 이런 거고요. 우리는 C++ 자바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클래스 쓸 때 함부로 못 쓰게 막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또 다른 특징은 다중정의가 안 돼요. 다중정의가. 이것도 처음 파이썬 옮겨갔을 때 되게 어색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다중정의. 똑같은 의미 함수를 여러 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얘도 기본 인자, 가변 인자, 뭐 키워드 인자, 막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생성자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지만 코드들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만큼 깔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다중상속을 지원하고요. 다중상속. 그래서 부모 메소드 호출할 때 슈퍼라는 거 아니면 parent. 근데 여기엔 안 써 있는데 보통은 자바에서는 슈퍼 해가지고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근데 슈퍼는 없어요. 슈퍼. 그러니까 내가 조상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직접적으로 부를 방법은 자바나 C++는 없어. 근데 파이썬은 돼요. 파이썬은 상위에 있는 클래스에 이런 parent.처럼 해가지고 저 꼭대기에 있는 애의 메소드를 그 클래스 이름 이용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또 차이가 있고요. 클래스 메소드라는 거하고 스태틱 메소드라는 거하고 또 두 개가 있어요. 달라요. 클래스 메소드는 인자로 클래스를 받아요. 근데 얘는 아예 그것도 안 받아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이제 특징이 오리 타이핑이죠. 오리 타이핑. 그래서 동적 타이핑이라고 하는 거죠. 오리 타이핑이라는 건 오리처럼 걸으면 오리다. 뭐 이런 개념인 거니까 그냥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네들을 원래 우리가 자바나 C++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되죠. 이 캣과 독을 워커블로 묶어야 되는데 얘는 안 묶고 있잖아요. 안 묶고 있는데도 여기에 전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얘가 워크라는 메소드만 갖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 부르는 요 메소드가 있으면은 얘가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이 여기 전달해서 이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전달해서 얘가 워크란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인데 뭐 얘가 워커블을 뭐 상속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특징이 이제 다른 애들하고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런 특징이 되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오리 타이핑 되기 때문에 다형성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상속으로 묶고 뭐 인터페이스로 묶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파이썬 가지고 우리가 과제나 실습을 해볼 수 있는데 C++, 자바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들이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이제 사용할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언어들을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